여기 양발 운전을 하겠다는 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악셀을 밟겠다는 거죠. 그런데 차기 연준 의장 영순이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새로운 통화 정책을 뜯어보면 이 운전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고난도의 운전 기술이 됩니다. 과연 그는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워시의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금리의 숫자부터 봅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에서 금리만 보고 덤비면 눈 가리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연준 의장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돈줄을 쥘 수 있나? 운전으로 비유하면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엔진에 무리가 가고 차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게 초보 운전자의 무리수인지 아니면 코너를 지배하는 레이서의 고급 기술인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플하게 딱 세 가지 계기판만 보면 됩니다. 첫째,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속도계입니다. 두 번째, 연준 대차 대조표. 시장에 깔린 유동성의 판 크기, 즉 연료 게이지죠. 마지막 QT는 브레이크 압력입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서 매달 유동성을 얼마나 회수하는지 그 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금리 인하라는 뉴스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케빈 워시의 머릿속을 봐야 합니다. 워시는 파월의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파월은 그동안 물가가 오른 이유를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막혀서 혹은 임금이 너무 올라서라고 설명해 왔죠. 하지만 워시의 진단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생겼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르니 처방도 다릅니다. 금리라는 가격만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돈 찍는 기계의 속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 그게 QT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양발 운전이 나옵니다. QT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낮추면 금리를 낮춰도 충격이 덜하다는 논리죠. 레이싱 기술 중에 힐앤토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발 하나로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조작하는 고급 기술이죠. 발가락으로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 즉 인플레를 줄입니다. 동시에 뒤꿈치로는 악셀을 쳐서 엔진 회전수, 경제 활력은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워시가 노리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급 커브길이 앞에 놓인 셈이죠. 그는 QT로 물가 압력을 누르되 금리 인하로 경기 충격을 줄이면서 코너를 빠져나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것이죠. 바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운전합니다. 금리는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동은 멈추지 않고 있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악셀을 아주 살짝 밟긴 밟았는데 겁이 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완전히 떼지 못한 조심스러운 양발 운전인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유는 일본이 가진 부채가 무려 1370조 엔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존 국채 가격은 떨어지죠.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본 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575조 엔으로 확인됩니다. 즉, 일본의 총부채 1370조 엔 중에 575조 엔을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금리 상승은 곧 일본 은행의 평가 손실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2024년 결산에서 국채 평가 손실은 약 28조 엔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은행이 망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ETF가 등장합니다. ETF는 국채 손실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판이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자 일본 은행이 2012년부터 꾸준히 사모은 ETF들이 대박이 나면서 채권에서 까먹은 돈을 주식에서 번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따서 갚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 양발 운전은 단순히 초보 운전의 객기라기보다 고도의 방어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이 케빈 워시가 말하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축소를 동시에 하겠다는 전략과 연결됩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케빈 워시의 설계도를 펼쳐봅시다. 워시의 금리 인하는 우리가 알던 돈 푸는 금리 인하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재무부와 연준 사이에 철저한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는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낮춰서 경기 부양을 원하는 트럼프와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건 확실합니다. QT, 양적 긴축입니다.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 연준이 가진 자산을 줄여서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이러니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눈치가 빠릅니다. 지금 금리 인하보다 QT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이어지는 것이 혹독한 다이어트, 즉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시장은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돈줄을 죄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바로 강달러입니다. 이건 달러를 쥔 쪽, 즉 미국과 현금 비중이 큰 쪽엔 유리합니다. 달러의 힘이 세지니까요. 반대로 유동성에 기대던 자산들과 달러 부채가 큰 쪽엔 부담이 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은 가격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생기고 QT가 본격화되면 거품이 낀 자산부터 먼저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금리 인하 소식에도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파티는 끝났고 청구서가 오겠구나를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냉정한 현실 체크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케빈 워시의 화려한 운전 기술, 사실 이건 아직 자연인 케빈 워시의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말은 누구나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로 고난도의 기술로 코너를 탈출할지,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악셀만 밟는 초보 운전을 할지는 임명장을 받고 운전석에 앉아봐야 합니다. 양발 운전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일본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건 일본 증시가 올라주고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 주가가 꺾이는 순간 채권 손실을 메워주던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일본의 이 아슬아슬한 양발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이 위험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 11월엔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표를 얻기 위해 금리는 먼저 내려주고 고통스러운 QT는 선거 뒤로 슬쩍 미루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내렸다, 이제 호재다 떠들썩할 때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화려한 헤드라인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건 그의 입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금리 인하 뒤에 있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리고 QT의 속도,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입이 아니라 숫자를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